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고서 보관소, 모두가 감탄하는 이곳에서 한 사람만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연 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젠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간수성 외딴 마을 출신이에요. 대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곳이죠.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즐겨 읽고 옛 문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제 전문 분야는 청나라 시대 외교 문서 연구였습니다. 황실서구 출입 허가를 받아 연구를 시작한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서구 깊은 곳에 보관된 18세기 외교 문서함에서 이상한 문자가 적힌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동그란 모양과 직선이 조합된 문자였어요. 한눈에 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게 무슨 글자지? 동료 연구원에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한글이네요. 조선의 문자입니다.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서고에 왜 한글 문서가 있는 걸까? 단순한 외교 문서라면 한자로 작성되었을 텐데 이 문서가 이곳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작은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문서의 내용이 궁금했기에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몇 주 후 한국인 교환조수를 통해 문서의 일부를 번역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청나라 황실의 비밀 지시였어요. 조선과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특별 부서에서 한글을 배워 비밀 통신에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서의 날짜였어요. 1750년대 걸륭제 시기였습니다. 이 발견을 역사학과 동료들에게 발표했을 때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어요. 특히 나이 많은 왕 교수는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류젠, 자네 정신이 있나? 위대한 청나라가 조선 같은 변방 소국의 우스운 문자를 배웠다고?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유치한 기호에 관심을 가졌을 리 없네. 회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류젠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야 라고 놀렸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연구가 종북 성향을 띠는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황실서고에서 발견한 증거가 분명했기에 혼자서라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의 역사를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복잡한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맹이었죠. 세종대왕은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였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담았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18세기 청나라 학자들도 감탄했을 만했어요. 그러나 제 연구는 학과 내에서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학과장은 연구 지원금 요청을 거절했고 공식 발표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왕 교수는 심지어 제 학생들에게 류젠 교수의 수업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교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왕 교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교수들은 이상한 주제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중국의 위대한 문화를 폄하하면서까지 한글이 뭐 대단하다고? 그건 한자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들의 웃음소리에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식판을 들고 나오는 순간 왕 교수가 일부러 제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다음엔 아마 몽골 문자나 티베트 문자가 한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겠지. 어이없군.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한글 문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조선의 문자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므로 비밀 통신에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든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 교수였어요. 류젠 교수님, 발견하신 문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서울에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 교수의 초청으로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김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청나라 한글 문서 사본을 건네자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걸륭제 시기 청나라와 조선의 비밀 외교 채널이 있었다는 증거군요. 김 교수는 컴퓨터를 켜고 한글의 역사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 체계를 창조했어요. 한자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하루면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무은 입 모양, 샤은 이의 모양을 형상화했지요.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에서 시작해 다양하게 조합됩니다. 이건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대 언어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실용성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저에게 간단한 한글 쓰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단 30분 만에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우젠, 리우전. 발음이 비슷한 한글로 표기하니 신기했어요. 다음 날 김 교수는 저를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김 교수가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당시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명적 발상이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다른 학자들, 한글 박물관 방문, 고문서 연구. 모든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노트북에는 새로운 연구 계획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김 교수가 준 작은 선물, 툰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가 진짜 도전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황실 서고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청나라 시대 문서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한글 문서가 발견된 서가 주변에 보관된 다른 자료들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3일 동안 먼지투성이 서고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걸륭제 시기 비밀 외교 문서함 뒤편에 숨겨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고위 관리였던 장정충의 개인 일기였어요. 일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도선 사신이 가져온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도선 글자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다. 단 10일 만에 기본 원리를 터득했으니 한자와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다. 황제께서도 이 문자의 실용성에 관심을 보이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었어요. 걸륭제 본인도 한글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밀사를 통해 조선에 비밀 서한을 보냈다. 그들의 문자로 작성하니 혹여 서한이 일본이나 다른 세력에 노출되어도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자는 외교적 암호로서 완벽하다. 역사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한글을 일종의 외교 암호로 활용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일기 뒷부분이었어요. 황제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셨다. 특정 외교관들은 반드시 이 조선 글자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국인 우리가 소국의 문자를 배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이 손상될 것이다. 자료를 더 찾던 중 한글로 작성된 여러 문서들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비밀, 외교 내용, 군사 정보, 심지어 일본에 대한 견제 전략까지 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을까요? 중국의 자존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춰진 역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더 발견했습니다. 걸륭제와 그의 측근들이 한글을 배우고 외교 암호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원래 세미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로 가득 찼어요. 발표 시작 전 왕 교수가 저를 향해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표는 30분간 진행됐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청나라 황실의 비밀 사용에 관한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강당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곧 왕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우젠, 자네는 중국 역사학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군. 조선이라는 변방 소국의 글자 몇 개에 현혹되어 우리 청나라의 위대함을 훼손하다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글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저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미개한 백성들을 위한 대체품일 뿐이야. 대국인 우리가 그런 유치한 기호에 관심을 가졌을 리 없어. 자네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네. 다른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조선은 언제나 중화 문명의 변방 제자였을 뿐이요. 그들이 만든 것 중에 우리보다 우수한 게 있을 수 없소. 자네는 민족적 자긍심을 해치는 위험한 주장을 펴고 있소. 한중년 교수는 더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한글? 그게 뭐 대단한가? 그저 원시적인 그림 문자에 불과해. 그런 수준 낮은 문자를 황실에서 관심 가졌다는 주장은 웃기는 소리야. 아마도 리우젠 교수는 K드라마에 중독된 모양이군.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학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젠 교수, 이런 연구는 즉시 중단하시오. 국가지원 연구비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소. 다음번 인사위원회에서 자네의 교수 자격을 재검토해야겠소.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여러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있다고? 한글이 뭐라고? 그건 그냥 문맹자들을 위한 한자 대용품일 뿐이야. 중국인이 한글을 배웠다니 정말 황당한 소리군. 연구실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 발표 자료와 함께 황실 서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실은 분명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쿄대학교 야마모토 교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리우젠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일본 동중 기록에서도 유사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연구할 기회가 있을까요? 야마모토 교수의 이메일은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중국 내에서 묻힐 위기에 처했을 때 국경 너머에서 지지의 손길이 뻗어온 것이죠. 곧바로 화상통화를 잡았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60대 초반의 노학자였어요. 그의 연구실 책장에는 오래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에도 시대 일본 학자들의 기록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일본 학자들도 한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오래된 일본 문서들을 보여주었어요. 1762년 조선 통신사를 만난 일본 학자 아라이 하쿠세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며 자세히 기록을 남겼더군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글은 혁신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한자 중심 문화권이었지만 개방적인 학자들은 한글의 실용성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중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의 학자들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고립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 도쿄에서 작은 심포지엄을 열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문자 교류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일본, 한국, 대만에서 온 1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교수도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청나라 한글 문서와 장정충의 일기를 발표하자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만에서 온천 박사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진 후 대만으로 가져온 문서 중에 한글로 작성된 비밀 외교 문서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저 희귀한 사례로만 여겼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한국의 박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실록에는 청나라 사신 중 일부가 한글을 배우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만 이제 보니 체계적인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각자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석을 모색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야마모토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공동으로 발표합시다. 동아시아 문자교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베이징 대학교 학과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리우젠 교수, 당신의 교수직을 잠정 중단합니다. 귀국 즉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시오.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문자교류 연구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한국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보관한 특별 전시실에 들어서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00년 전
백성을 위해 혁신적인 문자를 만든 왕. 그의 창조물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열쇠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연구회 멤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젠 교수님,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회의록과 공동 연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제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제 학생들이었어요. 2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편이에요. 진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대학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제 연구실 문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연구실 조교 샤오잉이 몰래 제 연구 자료를 복사해 두었다고 알려왔어요. 징계위원회는 냉랭했습니다. 5명의 원로 교수들이 법정처럼 앉아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왕 교수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리우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합니다.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구를 중단하겠습니까?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학계에 남을 것인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한글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리우젠 교수, 당신은 즉시 모든 강의를 중단하고 대학 내 모든 활동을 금지합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구실 출입도 불가합니다. 대학 정문을 나서는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자 동아시아 연구회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고위 정치국 위원 리셴량 선생의 아들 리웨이였어요. 베이징 대학 졸업생인 그는 역사학 애호가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버지께 교수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황실 서고 문서를 검토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틀 후 황실 서고는 특별조사단으로 붐볐습니다. 리셴량 위원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불려갔어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리셴량 위원은 한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3시간의 검토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우젠 교수의 발견은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발견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왕 교수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주 중국 역사학회는 긴급 컨퍼런스를 소집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연구가 정식으로 발표되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한 노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95세의 양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수천 권의 고문서를 연구했지만 한 번도 한글 문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소. 자네가 밝혀낸 진실에 감사하네. 역사학자로서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소. 그 말씀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양 교수님의 인정은 모든 비난과 고난을 견딜 가치가 있게 해주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베이징 대학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연구실 봉인은 해제되었고 교수직도 복귀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동아시아 문자교류 연구소 설립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세종대왕과 걸륭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위대한 지도자가 미소 지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오래된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열쇠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동아시아 문자교류 연구소 개소식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 교수와 야마모토 교수는 특별 초청 연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개소식에서 제가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사를 새롭게 쓰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걸륭제가 한글의 실용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실용적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역사적 진실을 탐구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왕 교수도 앞줄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나라와 조선의 비밀 문자 교류사 전시회였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청나라 문서들을 일반에 공개했어요. 한 달 동안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각지에서 비슷한 한글 문서들이 추가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청나라 시기 외교관들이 남긴 일기, 지방 관청에 보관된 비밀 문서들,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중국 국무원 문화부는 한글을 동아시아 공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화답해 중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한글 사용 숨겨진 동아시아 문자 교류사. 이 논문은 역사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1년 후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특별 강연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를 연결했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연구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황실 서고에서 처음 한글 문서를 발견했을 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이에요. 역사는 이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가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